안녕하세요. 가까운 회계사 안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안태인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이 촬영이 이제 1월 초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정산 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연말정산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본인, 네, 근로자,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배우자분도 이제 근로자 또는 아무튼 소득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으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맞벌이 부부의 이제 연말정산 요의사항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배우자 외에 이제 부양가족이 있으셔서 이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다면 이는 이제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시다가 두 분 모두에게 인적 공제가 입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유의해 주세요. 네, 한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료세 공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께서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이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가 배우자라고 되어 있으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또한 이제 본인이 이제 자녀 관련해서 아까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보험료 지급을 누가 하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보험료의 지급을 배우자가 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보험료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료도 지급을 하시고 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도 받으셔야 그 자녀에 대한 보험료 지급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네,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네,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네, 누락하지 마시고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의료비 세액공제랑은 다르게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연말 정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그런 유형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고 한다면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불구하고 기본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가지고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거부터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는 소득 금액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연간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양도소득, 퇴직소득 뭐 등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 드린 맞벌이 근로자가 네, 이제 자녀를 남편에게도 넣고 아내한테도 넣고 중복으로 공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자기 쪽에 다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막 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주택자금 과다 공제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제 유주택자 그러니까 네,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으시면 안 되는 거니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교육비 가동, 자녀들이 이제 또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을 때 대학원에 발생하는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원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이 이제 다니신 거라고 한다면은 본인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 또 참고하셔 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을 지원을 받거나 이제 학교로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납부했다고 해서 공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보전을 받는 경우는 공제를 안 해주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지금 부당한 공제들을 만약에 막 받으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잘못돼서 적출이 된다거나 발견이 됐으면 그 공제 받았던 것만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결국엔 그냥 이자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납부를 추가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유의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료비 가다 공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의료비도 아까 교육비에서 어디 보전 받은 거는 공제가 안 됐던 거와 비슷하게 이제 실손 의료보험금 등으로 해서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보험금으로 이제 보전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으로 이제 돈을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빨리빨리 얘기를 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연말정산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네,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제 13월에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테네교사였습니다.